안녕하세요. 얄틴의 영화방입니다. 네, 지금 막 이터널스를 보고 왔는데요. 아마 지금 대략 편집도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업로드 시간 생각하면 꽤 오후에나 올라갈 것 같은데 제 경험이 이터널스를 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따로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요. 녹음본만 올라가고 그냥 라디오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터널스를 보고 난 소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숭고한 메시지가 너무 좋았고 영화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거의 탑티어에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이 영화가 과연 마블 팬들 모두에게 만족을 안겨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는 그거는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기존의 마블 영화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말이 요새 이터널스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걱정한다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죠. 영화가 어떤 사람도 아닌데 무엇을 걱정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마블 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우리나라 관객분들이 마블 스튜디오에 가는 애정이 있고 또 게다가 마동석 씨가 출연한다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은 볼거리가 적은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루머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액션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각 효과도 이질감이 없게 굉장히 웅장하게 잘 녹아 들어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터널스는 캐릭터가 이게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정확한 액션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요.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잘 녹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단순히 캐릭터가 가진 능력이라는 게 악당이랑 싸울 때 이런 것에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긴 세월 동안 살면서 그 능력 때문에 겪는 성격 변화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떤 캐릭터가 살아남을 것이냐는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부러 영화에 대해서 몇몇 유튜브 영상만 보고 일부러 특별히 평점이나 이런 거는 따로 안 봤는데요. 제 예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등장인물의 등장과 퇴장이 완전히 달라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런 등장인물의 등장 퇴장 시점도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영상미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인물 촬영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기존의 마블 영화는 다른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이게 다른 소규모 영화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마블에서 표현이 되니까 더 독특한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동석 씨의 출연 분량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걱정 섞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도 보면은 생각보다 선수들이 공 잡는 시간은 한 3분? 정말 많아야 한 4,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캐릭터가 많은 영화에서는 더 하겠죠. 제 생각에는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캐릭터 간의 어떤 유기적인 상호작용이나 또 그 캐릭터의 존재감이 아닐까 싶어요. 마블 영화에서는 때때로 캐릭터가 굉장히 허무하게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빌런에 대해서 참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았죠. 왜냐면 마블 원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입체적인 빌런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영화로 옮겨오면은 한순간 사용되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옛날에는 불만이 좀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터널스 캐릭터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캐릭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동석 씨도 영화 내에서 존재감을 아주 제대로 보여줍니다. 특히나 개그씬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또 그 와중에 진중함을 잃지 않는 모습도 있기에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많은 인터뷰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동석 씨의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이 된 게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터널스는 이제 캐릭터가 10명이나 돼요. 이게 캐릭터가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만의 캐릭터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카리라는 캐릭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좀 초고속 이동력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좋더라고요. 그 시각 효과에서 주는 속도감이 좀 이렇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캐릭터도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라 네,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캐릭터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작중의 이터널스는 신이 아니고요. 신으로 표현되는 존재는 이제 셀레스티얼이겠죠. 영화 내에서 셀레스티얼은 정말 엄청나게 표현이 됩니다. 화면에 등장할 때 주는 그 압도적인 이미지는 정말 대단했고요. 어쨌든 셀레스티얼은 이제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는 존재인데요. 이터널스는 그렇게 압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셀레스티얼은 우주적 존재인 이 종족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 영화 내에서는 그 중에 한 명인 심판자 아리심만 표현이 되는데요. 이터널스는 아리심의 하청업체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보다 강한 존재가 아닌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양면적인 감정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무엇을 다루고 싶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영화는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캐릭터 간의 사랑도 있겠습니다만 좀 광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터널스는 처음에는 무감정한 기계처럼 보이는데요.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그러니까 인간이겠죠. 우리들과 가까운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사랑일 텐데 영화는 그 사랑을 테마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7,000년을 살아온 존재가 사랑이라는 테마를 갖는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영화가 더 흥미롭지 않을까 싶네요. 영화는 기존 마블의 문법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기존의 마블 영화는 캐릭터를 탐구하는 듯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갖는 매력이 중점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터널스도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터널스는 더 폭넓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본성,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캐릭터에 집중해서 이 캐릭터에 난 빠가 된다 혹은 또 까가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영화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마 7,000년이라는 긴 시간과 그리고 넓은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영화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초반 중반까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저는 후반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압축한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일단 있고요. 영웅의 첫 등장은 생각보다 많은 요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오갤이 진짜 정말 대박이긴 했죠. 게다가 이터널스만 10명이고 또 주변 인물들도 있죠. 데인 휘트만 같은. 그리고 악당인 데비안츠도 있고요. 게다가 셀레스티얼 아리셴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저는 크게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스토리를 가다가 말도 안 되게 핸들을 꺾는 그런 참사 같은 거는 전혀 없어서 상당히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클라이맥스부터 그 이후까지는 정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몇몇 부수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영화는 생각보다 파격적인 장면도 은근히 있어요. 저는 좀 놀랬어요, 사실. 물론 이제 부수적인 거긴 해요. 근데 이게 다른 영화에서 보면 안 놀랄 텐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보니까 아주 좋은 의미로 저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성 키스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는 불필요한 토픽인 것 같고요. 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해도 영화 내에서 아주 잘 녹여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저는 크게 어색함 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떡밥이나 상징, 뭐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장면에 담긴 의미나 캐릭터의 설명, 이런 것을 참조하는 것도 마블 영화를 이제 보는 재미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영화는 좀 다릅니다. 저도 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뭐 엄청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기대하면 또 엄청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저는 그런 거를 추천하기보다 좀 다른 참고 영상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시내21 줌터뷰에서 진행했던 이제 인터뷰를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드릴 예정인데요. 클로이 자오가 영화에 무엇을 담고자 했는지에 대해 보면은 이 감독님이 갖고 계신 어떤 굉장히 따스한 인간미가 있잖아요. 노매드랜드도 그렇고 그런 어떤 따스한 인간미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담입니다만 이제는 사실 쿠키 영상 보는 것도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피로감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던데 이제는 쿠키 영상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하나 남겨봅니다. 영상이 없는데 뭐더 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좋은 영화로 기억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행히도 후자에 속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테마를 이렇게 놓지 않고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터널스 감상 후기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영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